제외할까요? 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으로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예를 들어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대위원회에서 5.4 전당대 준비를 위한 전대 성격과 경선 룰을 의결하게 됩니다. 당무위원회와 2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지역위원장을 시작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는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경선이 시작될 것입니다. 5.4 정기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쏙 빠졌습니다.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 그 어디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인수위가 제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없는 건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가 빠진 자리에 성장 만능주의의 낡은 명제들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게다가 새 정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대정자 역시 대표적인 신성론자들입니다. 이 와중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성장론자들의 입김 탓인지 복지 공약들도 심각하게 후퇴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MB 노블리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대통령은 언행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민생을 살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핵심이 바로 민생회생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직접 공약한 새 정부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LL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양보 발언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문은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기록물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분석한 결과 정 의원 발언의 기본적 취지가 사실에 부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8월 18일 NLL 관련 준비회의 개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검찰 측 발표처럼 정 의원 발언의 기본 취지가 사실에 부합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는 NLL 양보 발언을 이급 문서를 보고 주장한 것이라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형법 제127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 강력 대책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희춘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정말 정부 조직 개편 협상 타결을 위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또 그거 인내하면서 노력해왔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당인지 우리 민주당이 여당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출범일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자 했던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는 거부당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국민들께 존경합니다. 왜 여당은 아무런 노력도 또 결단도 양보도 하지 않는지, 이런 무책임한 여당이 세상에 어디 또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 정부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처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합심해야 합니다. 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로 정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됩니다. 정원 후보자는 책임 총리로서 발악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바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소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자꾸 얻어맞아 아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관이요, 위장 전입, 그리고 아들 병역비, 부부 동반 외유, 부동산 투기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더 아픕니다. 총리 청문회는 끝났지만 책임 내각 검증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의혹만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3+1 원칙에 입각한 교미경 검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비리 내각이 되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타케시마 날 행사에 차관급 중앙정부 관계자를 파견한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이은 영토 침탈 준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도에 대한 야욕과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도발적 행위는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일본의 만행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타케시마 날의 행사를 중단하고 그리고 정부 인사 파견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서른 정책위원회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이 준비된 유석 대통령이라는 칭하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준비된 게 뭔지, 뭘 가지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야간에 협의한다면 야당이 그냥 여당의 안을 100% 받아줄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이 어떻게 주장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다 이런 계산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 당선된 지 언젠데 아직도 이게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보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불통해서 이게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조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각 인사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함량 유달이거나 노동성 부족 많은 그런 인사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국민 일반의 시각입니다. 왜 이러느냐? 이건 역시 불통해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나마 공약 실천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그 큰 당론이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여야가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그 구호, 그 주장이 지금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전략에서 제목조차 없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겠다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딱 하나만의 이유는 불통에서 나온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저작권자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지금하고 사뭇 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정말 민족사적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국정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참으로 짝퉁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은 박근혜 당선인이 스타일부터 바꿔야 합니다. 원인은 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불통의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자세가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걸 뉘우치시고 빨리 불통의 자세를 벗어나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하고 상의하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야당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될 각오를 다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동철 정대체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18대는 청와대의 지시로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당에 의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5년 내내 4대강 예산안, 미디어 악법, 한미 FTA 등이 날치기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날치기 강행 처리된 법안 안건이 무려 109건에 이릅니다. 민주당이 탄상 점거 등 저항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8대 국회는 대화와 토론이 실종된 채 국정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크게 반했습니다. 18대 국회는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에서 임기 말 늦었지만 국민에 부응하기 위한 최대의 성과물을 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서로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논의하자는 여야의 신사협정입니다.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엊그제 국회 선진화법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무슨 망발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근혜 당선인조차도 동의한 법안입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다시 19대 국회를 이명박 정부 하에 18대 국회로 되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5년 내내 계속 날치기 강행 처리하고 야당의 탄상 점거를 유도하면서 그 벌써 살아온 18대 국회를 다시 재현하자는 것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말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거나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5선이나 지낸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규탄하면서 자성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네, 문병호 의원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NLL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에 두 가지의 DNA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째는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 DNA, 그리고 남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편파성을 나타내는 DNA입니다. 이러한 권력 앞에 작아지는, 그리고 남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어제 표출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정말 부실한 수사에 근거한 발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것은 정상회담 준비회의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는 대화록의 발췌본을 근거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부실 수사에 따른 발표라면 당연히 수사 무혐의 이유가 허위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허위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또다시 검찰의 잘못된 그동안의 관행을 되풀이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월간조선에 보도된 발췌록을 봤습니다만은 그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발췌록은 아무런 공식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정원장 김만복 원장조차도 그 대화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록은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국정원 내에 있는 또 다른 비선 조직이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또 그러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췌록 형식으로 버젓이 중요 언론에 제공이 돼서 그 내용이 아무런 여과 없이 보도가 되어서 그야말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 대화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또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들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NLL 관련 발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들의 조사가 선결되어야 되고 그분들의 조사를 한 후에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검찰의 수사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밝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은 이재정 전 장관이나 김만복 전 원장을 포함해서 관련자 전원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대화록의 작성 경위 그리고 그 대화록 전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어제 박근혜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를 보고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종은 국민을 토사구팽하고 친재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치 대형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를 상징하는 핵심 용어인 경제민주화를 아예 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종은 국민을 토사구팽하고 친재벌 본색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보더라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성장론자 일색입니다. 그리고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사람만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재벌만 남고 국민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와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했지만 친재벌 본색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선인이 약속한 원칙과 신뢰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도 다 빗맞았단 말입니까? 새누리당이 갑자기 빨갱이로 변신한 것도 모두 대국민 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면서 정권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팽한다면 국민도 박근혜 정부를 팽할 것입니다. 국민의 철퇴를 막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호석, 김병건, 황교안 내정자는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속속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수첩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는 인사들은 김용준, 이동욱 씨의 전례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매일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는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비리 의혹이 중대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부처를 통솔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낯뜨거운 변명과 사과를 반복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을 힘들게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비상대책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앞서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짧게만 한마디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 8월 2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국민 행복의 첫걸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 앞에 아무런 설명과 양해도 없이 국정 목표와 로드맵에서 빼버렸습니다. 국민 행복의 첫걸음은커녕 대기업의 횡포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 행복이 뒷걸음치게 생겼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는 2008년 총선 당시 친박계 공천 학살을 겪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을 속였고 국민들이 속았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이제 당선자가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과 약속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충고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이 부동산 투기, 위량전입, 병역, 재산 증식 등 이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를 좋아하는 문제의 손님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정관예우 메뉴는 주문이 밀려서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한 달에 1억 이상 받았습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퇴임 후 2억 8,500만 원의 무기업체 중개업체에서 일하면서 받았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로펌에서 4년간 5억가량 그리고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정관예우로 매월 3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정관예우 고소득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국민 앞에 내놓은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를 하면서 즉 성장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을 없애면서 이 정관예우 고소득자를 지명함으로써 공직 그 다음에는 정관예우 다시 공직 이 악순환은 되돌려 나왔습니다. 지난번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 잘못된 특정 업무 경비 관행에 경종을 울렸고 이제 개선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직 그 다음에 정관예우 다시 공직의 이 악순환 반드시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관예우 고소득자들에게는 공직은 없다는 공식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배재정 비상대책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앞마당에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대가 세워지고 의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간밤에 눈이 내려서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클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염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토사구팽된 경제민주화 공약과 함께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의지가 있는지 걱정이 큽니다. 국정과제에서 여성 장관 비율 단계적 대폭 확대 공약이 배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 17명 중 여성은 단 2명입니다. 비율이 11.8%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각 때 21%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만 해도 13%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더 축소되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미래 여성인재 10만 명 양성을 공약하면서 여성 장관 비율 대폭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정과제에서 여성 장관 비율 확대도 아예 제외됐습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 여러모로 무산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의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사관계 인식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한국경총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이 법과 원칙, 노사 자율, 불법 투쟁 관행 개선 등을 강변했습니다. 노동계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줄곧 침묵으로 박 당선인은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놓은 노동인식이 참으로 이명박근혜스럽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 해결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 오늘로 129일째입니다.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고공농성 95일째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는 대선 직후 목숨을 끊은 고 최강서 노동열살 시신이 여전히 공장 안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농성, 고공농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엄단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노사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는 공권력 개입입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관행을 개선하고 싶다면 노동 없는 인수위, 노동부의 고용노동부 인사와 청와대 인사부터 되돌아보십시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대한 뜻 지금 상당한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축인 노동 문제 해결에 더 열린 자세로 임하시길 권고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앞두고 정수정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문화방송 이진수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정학회 지분매각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최성진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최 기자의 10개월치 통화 기록을 모두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 사실과 무관한 취재 활동이나 사생활까지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 수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정작 국민들의 통신비밀 보호를 외면하고 깡그리 무시하는 수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만이 아닙니다. 네, 검찰의 이 같은 광범위한 정보 요청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통신사실 확인 자료 발부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